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광주시가 민생회복 소비 쿠폰 선불 카드를 금액대별로 색깔을 구분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사용자의 소득 수준을 노출시켜 취약계층이 역차별을 당했다는 비난이 일고 있는데요. 광주시는 오지급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면서도 디자인과 색상을 통일한 카드로 변경해 배포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첫 소식 송정근 기자입니다. 광주시가 월요일부터 배포하고 있는 민생회복 소비 쿠폰입니다. 분홍색 카드엔 18만 원, 연두색엔 33만 원, 남색엔 43만 원이라는 금액이 적혀 있습니다. 색상을 금액별로 구분해 놓은 건데 지급받은 카드 색상만으로 사용자의 소득 수준이나 취약계층 여부를 알아차릴 수 있게 해놓은 겁니다. 지급받는 사람들은 색깔로 구분이 되면 그 지급받는 사람이 어떤 상황에 놓였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사용처에서는 또 이걸 다 알 수 있고. 이재명 대통령도 전형적인 공급자 중심의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며 즉각 바로잡을 것을 지시했습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 선불카드 색상에 금액별로 차이를 둬 사용자의 소득 수준과 취약계층 여부를 노출시킨 것에 대해 강한 어조로 질타했습니다. 이틀 동안에만 광주에선 6만 2천 명에 가까운 시민들이 선불 카드를 발급받았습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168억 원어치입니다. 광주시는 빠르고 원활하게 배포하기 위해 색상을 다르게 했다며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사죄했습니다. 금액 식별이 불가능하도록 디자인과 색상을 통일한 신규 카드를 제작해 배포하고 신규 카드 제작에 소요되는 3, 4주 동안에는 스티커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시민의 생활 정도가 노출되어 시민에게 큰 불편을 끼치게 되어 죄송합니다. 신속한 지급을 위하여 추진한 일이라고는 하나 광주에서는 해서는 안 될 그런 행정이었습니다. 인권도시를 표방하는 광주시가 취약계층에게 좋은 글씨를 새겼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이번 큰 비로 피해를 본 지역 대부분은 광주의 대표적인 상습 침수구역이었습니다. 물에 잠길 때마다 다양한 예방 사업에 혈세를 퍼부었는데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정작 효과를 낼 방제시설 확충은 이런저런 이유들로 늦어지거나 검토조차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현장 취재 주현정 기자입니다. 광주의 대표적인 상습 침수구역. 8m 지하로 내려가자 폭 13m, 길이 200m의 거대한 터널이 건설 중입니다. 빗물을 일단 저장했다가 차차 하천으로 흘려보내는 이른바 대형 물그릇입니다. 한 번에 10,000톤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우수 저류 시설입니다. 올 연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공정률은 60%를 갓 넘겼는데 이번 큰 비에 일부 빗물을 가두는 효과를 봤습니다. 이번에도 워낙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 비 때문에 조금 차서 그렇지 예전에 비하면 엄청 많이 좋아진 거죠. 비슷한 시기 같은 사업을 시작한 북구는 그러나 1단계 구간조차 첫 삽도 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큰 비에 문제가 된 신안교 일대 우수 저류시설은 부지조차 확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 130억 원을 들여서 세운 신안교 홍수 예방 방어벽은 도리어 마을을 물바다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게 비가 오면 갑자기 자꾸 넘으니까. 빗물이 한꺼번에 하천으로 쏠리지 않도록 일시적으로 빗물을 담는 배수펌프장 같은 방제시설도 몇 년째 그대로입니다. 광주에는 모두 32곳에 이 같은 배수펌프장이 운영 중입니다. 하지만 2020년 이후 지어진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이마저도 큰 하천이 없는 동구와 북구엔 없습니다. 때마다 피해를 보는 저지대는 고이는 물을 퍼내거나 일정량 가둬두는 시설이 매우 중요한데 실상은 제자리 걸음입니다. 전문가들은 극한 기후변화까지 고려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피해는 반복되고 또 커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합니다. 200년 빈도의 폭우가 왔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이러한 비정상이 정상적인 시대가 왔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대책이 수립이 되어야 되고 또 배수 펌프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국지적인 형태의 계산 근거를 가지고 해버리면 안 되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저류시설을 보완하기에 앞서 도시의 투수율 자체를 높이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제언합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폭우에 이어 곧바로 폭염이 찾아왔습니다. 이맘때 농촌에서는 제철 과일 수확이 한창인데요. 변덕스러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큰 가격 변동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산지가 큰 피해를 입은 일부 품목의 가격은 당분간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이재원 기자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강렬한 햇살이 내리쬐는 화순의 한 가수원. 가지마다 탐스런 복숭아가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한낮에 폭염을 피해 수확에 나선 지 1시간도 되지 않아 과수원 한편의 복숭아가 수북히 쌓였습니다. 이렇게 수확된 복숭아는 선별 작업을 거쳐 대부분 인근에 위치한 로컬푸드 판매장으로 향합니다. 능숙하게 당도를 측정하고 농가 스스로 가격을 결정하는 로컬푸드 판매장은 유통과 농가 소득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진짜 편합니다요. 왜냐하면은 노거리 생기기 전에는 광주 가야 되지, 또 하순 가야지, 또 멀리 가서 판매를 해야겠는데, 근데 노거리 이렇게 생겨가지고 우리 농가들이 참 엄청 편하고 아무튼 좋습니다요. 판매되는 복숭아의 가격은 4kg 한 박스에 28,000원에서 38,000원 사이. 다행히 이번 폭우에 큰 피해가 없어 당도 높은 복숭아의 가격은 일주일 전과 비슷한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또 상추는 100g에 1,500원, 깻잎은 30장에 1,200원에 판매되는 등 대부분의 야채 가격도 큰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물가에 대한 고민도 좀 많이 있고요. 농가 소득도 좀 고민하고 있고, 그래서 적절하게 좀 협력을 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또 그 물가가 또 크게 뛰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 산지가 폭우 피해를 입은 수박과 멜론 등은 당분간 가격 강세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농식품부와 농협은 안정적인 물가 유지를 위해 가격이 급격히 오른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필요시에 할인을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피서철마다 관광객들로 붐비는 여수 무술목 해변 일대가 밭으로 변하면서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을 짓고 관광객을 맞이하려던 개발 사업이 멈추고 그 대신 밭이 들어선 건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최왕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수의 주요 관광지인 무술목 해변입니다. 주말이면 관광객들로 북적이지만 주차장은 밭으로 변했습니다. 예전 자갈밭이었던 때와 비교해도 확연히 달라진 모습입니다. 여수시의 대표 관광지이고 또 여수시의 얼굴인데 이렇게 주차 심란하게 잡초만 많고 이 지저분하게 환경이 만들어져서 저희도 피해를 많이 보고 있고. 지난 3월 조성된 밭, 비가 온 뒤엔 흙탕물이 인근을 뒤덮습니다. 빗물의 토사가 인근으로 쓸려가면서 이렇게 곳곳에 작은 도랑이 생겼습니다. 그냥 흙탕물로 꽉 차버립니다. 쭉 전체가. 발 높이는 발로 들어갈 수가 없죠. 발 여기 위로 올라가 버리니까. 그렇게 많이 차니까 아무도 들어도 못해요. 저기 섰다가 다 가버리고 그러죠. 원래 이 부지엔 무술목을 찾는 관광객들을 위한 주차장과 관리사무소가 들어설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땅 소유주들이 시청 공무원이란 사실이 알려지며 특혜 시비가 일었습니다. 검찰은 관련 공무원들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지만 개발 사업은 멈춰섰습니다. 땅이 오랫동안 방치되자 소유주들은 농지법 위반 소지를 피하기 위해 자비로 흙을 쌓고 작물을 심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농기를 안 할 경우에는 처분한다고 처분 명령을 내린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흙을 뿌려갖고 작물을 심어놨는데 이제 와서 저걸 무슨 어쩌라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특혜 의혹이 해소된 만큼 개발 사업을 추진하면 되지만 이번엔 예산이 문제입니다. 여수시는 토지 매입 등에 30억 원 이상이 든다며 재정 악화에 따라 추진 시기를 장담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매점과 해양 스포츠 시설을 주민들이 직접 운영하고 있는 무술목 해변. 주민들은 밭으로 변한 주차장을 바라보며 여름철 대목에도 답답함만 호소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양지입니다.
새벽 시간 도심을 달리던 승용차가 교통섬 구조물과 육교에 잇따라 부딪히면서 차에 타고 있던 2명이 숨졌습니다. 시민들은 사고 지점이 평소 안전시설이 미흡했다면서 개선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김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두운 새벽 목포의 한 삼거리. 승용차가 쏜살같이 달려오더니 도로 한복판에 있는 교통섬으로 돌진합니다. 구조물과 부딪힌 충격으로 공중에 뜬 차량은 육교와도 충돌해 결국 뒤집힙니다. 나는 포토에 떨어진 줄 알았어. 우리 집자인이라고 튀어나오고 보니까 조금씩은 막 전체 차들이 막 오고 막 소방서차도 막 다니더라고. 오늘 새벽 4시 30분쯤 발생한 사고로 운전자와 동승자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2명 모두 결국 숨졌습니다. 이들은 목포에 살고 있는 30대 여성들로 파악됐습니다. 승용차는 제 뒤로 보이는 도로에서 직진해 달려오다 교통섬에 있는 화단에 부딪힌 뒤 수십 미터를 날아 육교와 충돌했습니다. 분기점을 기준으로 좌로 굽은 직진 차로와 우회전 차로 사이 교통섬을 1차 충격한 뒤 육교에 2차 충격한 겁니다. 시민들은 사고 지점이 다른 시군과 목포를 오가는 길목에 있어 차량 통행이 많은데도 시선 유도봉이나 조명장치, 충격 흡수 시설 등 안전장치가 미흡해 평소에도 사고 위험이 컸다고 말합니다. 하단으로 올라간 거는 거기가 불빛이나 이런 안전장치가 없기 때문에 도로라고 착각을 해서 그쪽으로 아마 직진을 하신 것 같아요. 안전봉을 일단 설치해야 될 것 같고. 목포시는 사망사고가 벌어진 뒤에야 사고 지점에 일부 충격 흡수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경찰은 과속과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한국도로교통공단의 CCTV 분석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체열 감정을 의뢰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규입니다. 광주시가 광주 상생카드 할인율을 대폭 확대하는 등 지역 경제 살리기에 나섰습니다. 광주시는 오늘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정책 도구회를 열고 지역 경제를 회복시키는 데 6,200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상생카드 할인율은 기존 7%에서 13%로 확대되고 온누리 상품권 소비액 5% 환급, 공공배달앱 할인 쿠폰 발행 등 다양한 소비 촉진 정책이 마련됐습니다.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에 김용임 국민의힘 의원이 선임된 것을 두고 조국혁신당이 헛발질을 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논평에서 김용임 의원은 불과 한 달 전 윤석열 정권을 옹호한 단체에 대한 지원 조례를 제정하려던 적이 있다며 광주 시민 세금 수조 원을 조정하는 핵심 자리에 헌법 파괴 세력인 국민의힘 의원이 선임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도 예결특위 구성 과정에서 해당 행위가 있었는지 진상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 사고로 피해를 본 주민들에게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금호타이어는 전체적인 주민 피해 보상 절차가 지연될 수 있다고 판단해 오는 25일부터 합의가 완료된 건에 대해 우선 보상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금호타이어는 지난달 10일부터 30일까지 접수된 8,300여 건의 피해 접수 가운데 1,600여 건에 대해 합의를 완료했고 나머지 건들에 대해서도 합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국가정보원 감찰실장에 이상갑 전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이 임명됐습니다. 국정원 감찰실장은 내부조직 감찰과 징계 등을 총괄하는 핵심 보직으로 꼽힙니다. 민변 광주전남 지부장과 근로정신대 시민모임 공동대표, 문재인 정부 법무부 인권부장과 법무실장 등을 지낸 이상갑 전 부시장은 지난해 3월부터 강기정 광주시장과 호흡을 맞추다 지난 5월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캠프 법률 지원단에 합류했습니다. 사업가 등을 상대로 170억 원대 금전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청년 한방병원 전 대표원장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